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 빨강머리에는 사랑스럽긴 하지만 내 얼굴에 퍼진 기미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현실. 오늘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기미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미가 생기는 원인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기미가 생기는 원인 3위는 바로 과도한 햇빛입니다. 이 햇빛 중에서도 자외선은 피부의 검은 색소인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는데요. 멜라닌이 과도하게 형성되면서 기미가 생기는 거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B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었네요. 앞으로는 저도 기미 생기지 않게 태양을 피해야겠습니다. 기미의 원인 2위는 바로 호르몬인데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기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임신부 절반 이상이 임신 중에 기미가 나타나 임신의 표지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또 경구 피임제 속에 함유된 에스트로겐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를 악화시키기도 한다니까 여성분들 오늘 주제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미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실 전문가 임준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원장님, 예, 기미가 도대체 뭔가요? 기미라고 하는 것은 네네. 얼굴에 양쪽에 대칭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의 갈색 또는 흑갈색의 반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후천성이고 만성적이고 재발을 다 잘하는 과색소 침착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기미는 예. 그 멜라닌 색소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다고 알고 있죠. 예. 멜라닌 색소는 우리가 피부를 볼 때에 피부 표피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깊이 진피가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는 이제 기저층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기저층에 위치하고 있는 멜라닌 세포에 의해 가지고서 예.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성된 그 멜라닌 세포는 네. 표피층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표피층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탈락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색소가 쌓이면서 기미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오. 근데 기미는 그 멜라닌 색소의 깊이에 따라서 네네.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예. 멜라닌 색소가 표피층에 위치하게 됐을 때에는 표피형 기미라고 하게 되고 아. 피부 안쪽과 가까운 진피층에 위치하게 되면 진피형 기미.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됐을 때에는 혼합형 기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저는 근데 사실 뭐 기미라는 말도 있고 또 얼굴에 나타나는 것도 주근깨도 있고요. 예.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던데 예. 기미와 주근깨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기미와 주근깨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예. 주근깨를 기미로 착각을 하고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김현욱 아나운서께서 아까 네. 빨간 머리 노래 잘 부르시던데요. 예. 어렸을 때 많이 즐겨 보셨나 봐요. 네, 맞아요. 예. 예. 저 어릴 때 봤어요. 예. 예. 주근깨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대개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어릴 때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생깁니다. 우리가 물어봤을 때에 어른이 돼서 생겼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근깨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 기미는 보통 그 넓은 면적에서 반을 형성하지만 주근깨는 우리가 빨간 머리 N의 얼굴에서 보듯이 네. 그 반을 형성하지 않고 작은 색소 반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 머리 N의 얼굴에서처럼 네. 코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네. 그 분포가 비교적 한결같고 밀도가 일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네, 그죠? 예. 그렇다면 혹시 기미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기미를 방치하면은 그 색소 부위가 넓어져 갖고 예.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미의 원인 중에서 제가 이제 자외선이다라고 이제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죠.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예.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예. 그만큼 이제 봄볕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이 더 강하다 이런 예. 얘기 아니겠어요? 예. 봄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봄이 되면은 예. 자외선 지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기미가 악화되거나 예.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되는데요. 기미의 특성상 우리가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고 예. 자외선 지수가 낮아지는 겨울에는 옅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자외선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러면 햇빛을 많이 받는 쪽으로만 기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미는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기미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반대쪽에서는 아직 기미가 표피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만 햇빛을 쬐어도 이쪽에 기미가 생겼다고 하면 이쪽에도 똑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왼쪽 얼굴도
선크림을 좀 잘 발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네. 운전하게 되면 이쪽에만 햇빛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예. 이쪽에만 햇빛을 받더라도 이쪽도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자,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을 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는 것,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혹시 네. 자외선 차단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께서는 네.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얼마나 바르십니까? 저는 거의 안 바릅니다, 솔직히. 거의 안 바르세요. 예, 분장을 받는 경우 빼고는 예. 얼굴이 좀 답답해가지고요. 그렇죠. 잘 안 하거든요. 예. 네. 보통 화장을 두껍게 하게 되면 선크림을 수시로 덧바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화장을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를 문지르는 등의 피부 자극을 주게 되면은 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피부 기미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화장을 최대한 하지 않고 아. 선크림을 수시로 덧발라주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크림을 고를 때에는 흔히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이상인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때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줄 것을 보냅니다. 또한 마스크는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자외선이 그대로 마스크를 통과해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쓰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 자, 임신 중에 기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산 후에 기미가 사라지는 겁니까? 예, 그럴 경향이 있습니다. 오. 저희 지금 제 아내도 임신 중에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임신에 의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는 50에서 10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네. 멜라닌 세포의 증식과 멜라닌 색소의 형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기미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 또한 임신에 의해서 발생한 기미는 출산 후에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최대 1년에서 2년까지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하지만 다시 임신을 할 경우에는 기미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을 때 생긴 기미는 뭐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그 미백 크림이나 네. 비타민 제제 같은 걸로써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자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성 호르몬과 기미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그러면 기미가 잘 안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남자도 기미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남성의 기미 발생률은 보고된 예의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4%가 남성에서도 기미가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네. 단연 압도적으로 여성에서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생기긴 생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햇볕이 좋아서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특히나 이제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햇빛만 조금 좋으면 가족끼리 좀 어디를 좀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기미가 생기지 않도록 좀 단단히 준비하시고 특히 자외선 차단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오늘의 주제 기미가 생기는 원인 이유리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미의 원인 1위는 바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에게서 기미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식구 중 누군가에게 기미가 있다면 주의하셔야겠네요. 기미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혹시 저희가 언급한 원인 외에 예. 기미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미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갑상선 질환이나 난소 질환, 그리고 내분비 질환 등에 의해서도 기미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광독성 약물, 그리고 항경련제 등의 복용에 의해서도 기미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잘못된 세안 습관이라든지 클렌징 습관들로 인해 가지고 피부 장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기미가 유발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이 네네네네. 있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기미에 악화시킬 수 있는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원인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미 그러면은 얼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이니까 예. 얼굴에 기미 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혹시 기미는 얼굴에만 나타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기미가 나타나는 색소 병변은 이마와 눈썹 주위, 콧등,
그리고 입술 윗부분 등에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간혹 과색소 침착이 턱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턱 부위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드물게는 턱 밑이나 목 부분 그리고 팔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미는 과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미를 먹는 약이나 예. 바르는 연고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우선 연고 치료제는 멜라닌 형성을 막아주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제제가 주성분인데요. 하이드로퀴논 제제를 바름으로 인해서 기미는 호전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극감이 있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네. 즉시 사용을 중단을 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연고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예. 들어보니까 발라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기미 치료는 먹는 약이나 네. 바르는 약뿐만이 아니라 예. 간단한 박피술로도 표피형 기미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피형 기미나 복합형 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이라고 흔히 부르게 되는데요. 예. 레이저 토닝은 표피형 기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하이드로퀴논 계열의 도포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진피형 기미나 복합형 기미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저 토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각질 형성 세포의 순환 주기인 4주에서 6주가 지나야 얼굴이 밝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미 치료를 받고 기미가 이제 사라졌어요. 예. 예, 그러면은 걱정은 이게 또 생기면 어떡하나 예, 이겁니다. 혹시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까, 기미가? 물론입니다. 아이고. 기미는 발생하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음.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네. 다른 색소 질환에 비해서 재발이 잘 되며 치료 효과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편입니다. 그럼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까? 또 재발하게 되면?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죠. 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예. 예. 자, 기미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들도 많거든요. 이런 크림들을 예방 차원에서 계속 바르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기미는 피부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보습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백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나 비타민 C가 함유된 화장품들을 발라주는 것도 기미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비타민 C 얘기하셨거든요. 예, 비타민이 피부에 좋다고 하는 게 그건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우리가 이제 그 연구에 의한 기작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예. 비타민 C는 멜라닌을 형성하는 단계에서의 그 산화 과정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멜라닌 형성을 억제를 해주게 되고요. 비타민 E는 멜라닌 세포의 세포막에서 지질의 과산화 반응을 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멜라닌의 형성을 억제를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멜라닌 세포의 활성을 돕고 있는 그런 여러 중간 단계의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 효소를 막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색소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확실히 된다는 거네요. 예. 비타민이. 예. 혹시 또 다른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것은 기미를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없도록 세게 문지르거나 세안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메이크업도 약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일명 누드 메이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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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게 되면은 그 메이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선크림을 자주 바를 수도 없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우는 과정에서도 피부를 심하게 문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피부 손상을 주게 되고 기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예. 또한 평상시에 선크림이나 양산, 모자 등을 씀으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예. 많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얼굴을 더 깨끗이 세안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럴 때는 클렌징 폼을 손에 풀어가지고 얼굴을 꼭꼭 누르듯이 아기 얼굴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온수로서 나는 닦아내주게 되는데요. 물의 온도는 34도에서 35도 정도 되는 미온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네. 세수를 하시고 나서 수건으로 닦을 때에는 음. 보통 수건으로 닦을 때는 또 이제 빡빡 문지르시는 문지르죠.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게 되면은 네네. 피부가 자극되고 우리 피부에서는 스스로 방어하고자 하는 기작 때문에 어. 각질층을 두껍게 형성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수건으로 닦을 때도 세게 문지르는 것은 피해 주시고 누르면서 그렇게 닦아주시는 방법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네네. 그 흔히 빡빡 문지르는 아빠 세수라고 있습니다. 비누로 팍 해지고 이렇게 하는 세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주 피해야 되는 예. 잘못된 세수 습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세수는 피하셔야 되고요. 아, 예.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비누해가지고 해서 예. 이렇게 물로만 이렇게 닦아내는 세수를 하는 얘기인 거죠. 예. 베이비 페이스라고 생각하셔라. 그러려면 아기처럼
대우해달라.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내 얼굴을. 자,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였던 기미, 정확한 정보로 정확한 예방하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기미가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블락, 선크림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